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영상을 몇 편 제작했었는데, 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반응도 뜨거웠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찾고, 좀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반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죠. 사회 두 번째 시간은 아니고 이제 4차시입니다. 4차시 교과서 16쪽부터 21쪽까지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술이 살짝 터져가지고서 뭐 입술도 터지고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5.18 민주화 운동이죠.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펜 어디 갔죠? 아이고, 컨트롤 P 아니야, 컨트롤 L. 예. 자, 하면은 5.18 뭐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연도로 얘기하자면은 1980년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죠.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바로 이 5.18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요 해가. 그 다음에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4.19 혁명 아시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4.19 혁명. 자, 4.19 혁명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요. 정권을 이제 그때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 엄청 기뻐했어요. 그때 뭐 김주열 고등학생 막 죽고 초등학생도 죽고 그랬죠. 저번에 전항승 초등학생 죽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80명 이상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이제 민주화다. 좋았죠.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민주화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때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던 박정희란 군인이 있었어요. 별이 2개짜리. 여러분들 군대 꼭 가게 되면 이제 아는데 별 2개가 군대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소장이라는데 소장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지워야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면은 좋으니까 소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빠는 다 알아요. 아빠들은 이 소장이 뭔가 소장 대장 뭐 그게 아니라 소장이 뭐냐면은 군대로 따지면은 그 어느 한 도죠. 충청북도 우리 여긴 충북이죠.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군대의 대표입니다. 대표. 우리 저기 행정부로 말하면 도지사 아이고 또 이러네. 도지사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이 별 2개가 물론 별 3개도 있고 별 4개도 있어요.
별 4개면 대장이다, 대장. 그쵸? 대장급인데, 그래도 대장보다는 좀 낮은 계급이에요. 중간 정도 계급. 하지만 뭐 높다면 높죠. 자, 이 군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민주화니 해가지고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쿠데타. 피.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다행히 저장은 돼 있습니다. 자, 자동 저장이 되네요, 이게. 한참 재밌으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쿠데타로 해서, 쿠데타는 뭐냐면은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군대를 이용해서 나라의 정권을 잡는 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일으켜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힘으로. 그렇죠? 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나라가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물러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그때를 틈을 타서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근데 또 역사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또 정치는 이렇게 엉망으로 했어요. 막 그냥 무력으로 썼지만 경제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하는 대신에 나라 발전은 이룩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 역사의 정설입니다. 역사의 이제 정설이라 해서 이게 이제 진짜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를 하죠. 정확한 역사.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 인정을 해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는 후퇴했지만 경제는 발전했다. 대단히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몇 년간 했냐면은 18년간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뭐 거의 뭐 대통령을 3번 한 거죠. 3번. 그렇죠? 3번 하면서 정치는 뭐 좀 그랬지만 나라 경제는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18년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18년 됐으면서 이제 그만 이제 정치를 안 한다고 다 했어요.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도 이제 나는 18년만 하고 정치는 그만두겠다. 물러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했냐면은 여기 보시죠. 유신헌법이라고 또 이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는 18년 이상을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게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 중에서 이거를 좋아하는 부하가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부하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총으로 대통령을 쏜 거예요. 뭐 이유야 뭐 유신헌법 뭐 폐기하라 하면서 총을 쐈지만 실제 쌤에 알고 있게 되는 뭔가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대통령을 이제 살해하게 됩니다. 그걸 시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때가 이제 1979년입니다. 아이고, 그러는데 이때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대통령의 부하 중에 또 한 분 있었어요. 누구냐? 전두환이라고. 그때 이제 보안사령관이는데 이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가 자기도 이제 자기 상관이 박정희 대통령 마냥 또 쿠데타를 또 일으키고 또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때 일으켜, 또 이때 또 일으켜.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되겠다. 한번 딱 지울게요. 얘도 다 지우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거 안 지워져. 아까 써서 저장이 돼 버렸네. 이것까지.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야, 이건 또 군인이냐? 이 사람도 군인이었어요. 계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군인들이 또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합쳐서 부산과 마산 부마 운동이라고. 부마 운동. 부마 민주화 운동이라는데 이 부마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마 운동이 왜 우리 마산 하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김주열 군 생각나죠? 그렇죠? 그때 4.19 혁명을 일어나게 한 그 김주열 군.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저 가까운 광주까지 이게 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이제 대통령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이제 되려고 하는데 이 부산과 마산과 게다가 광주까지 근처에 광주까지 막 이게 막 민주화가 번져나니까 군대를 동원하죠. 군대. 그 나쁜 군대는 아닌데 공수부대라고. 선생님이 중학생 때 공수부대에 한번 견학 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 와, 저는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이런데 높은 데서 막 그냥 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내리게 해가지고서 제가 아직도 그 고소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원래 약했지만 이때 막 진짜 무섭더라고. 막 10m 막 위에서 막 끈 달고 뛰어내려. 하여튼 그래서 2박 3일간 그냥 막 엄청나게 훈련 받았습니다. 중학생인데 제가 중학생. 그때는 그랬습니다. 바로 가겠네.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원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막 그냥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부산과 마산의 이 민주화 운동을 이제 힘으로 이제 무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두환이가 이제 자신감이 든 거야. 민주화 운동은 무조건 공수부대를 이용하자. 군인들을 이용하자. 해가지고서 군인들을 또 광주까지 또 보낸 거예요. 보내서 광주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군인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니까 광주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도청 이게 어디냐면 광주니까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청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도청 행정청. 그래서 도청에 들어가서 무기를 갖고 싸워요. 이거 망했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계엄군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군인들을 우리는 이제 계엄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의 위급상에 있을 때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걸 계엄군이라는데 우리 일반 선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엄군이 막 와가지고서 그 공수부대원들 원래는 공수부대는 참 나쁜 적은 아닌데 또 그런 명령을 받으니까 막 그냥 죄 없는 그 사람들을 그 광주의 시민들을 죽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요.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뭐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다 하더라고요. 그때 사진들 보면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19페이지 봐주세요. 자, 이게 19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본 책하고 좀 다르죠? 19페이지에 보면은 웬 학생이, 웬 애기가 아빠 사진을 이제 들고서 이제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민주운동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아빠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이 뭐랄까, 우리 시민들을, 계엄군과 싸우고 있는 시민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21쪽에 보면은 참 마음 아픈 얘기가 있죠. 21쪽에 보면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이거 뭐 아무 잘못 없는 이제 젊은이들 죽여서 이제 그 부모님이 찾아서 이제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택시 드라이버라고 해서 영화 택시 드라이버라고 해서 한국 영화가 있어요. 한 1000만 찍은 건데, 뭐지 이거? 이 택시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네요. 여기 오면은 이제 송강호가 택시 드라이버 운전기사인데, 뭐 이게 어떻게 외국 기자를 데리고서 여길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때 겪은 일들을 이제 영화로 나온 건데, 이게 참 영화보다 더 끔찍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분들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 가지고서 선생님도 이제 요 글을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참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란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얻어진 게 절대로 아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흘린 피로 써 만든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 관련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으로 찾아서 같이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